자, 여러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9일 오전 6시 7분이고요. 제가 오전에 일어난 지는 오래됐습니다. 아침에 공기가 굉장히 맑죠. 예, 공기가 맑고 새소리가 들려서 좋네요. 그렇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 드릴 종목은 HPSP라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HPSP라는 요 회사는 영어로 된 회사죠. 뭐 여기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HPSP라는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려 있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얘들이 상장된 회사인데 언제 상장됐냐면 작년 7월 15일 날 상장이 됐어요. 예, 상장됐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힙니다. 박스권이라고 하지만 여길 박스권을 볼게요. 어차피 상장됐을 때 요거는 이제 추가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투자자들이 이제 HPSP라는 회사가 보시면은 유통 주식이 많진 않아요. 그쵸? 한 50% 반 정도가 잠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요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네이버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주요 주주가 삼호투자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한미반도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외 1인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합하면은 거의 20% 가까워요. 그러니까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대주주가 누구냐? 프레스트 제6호 삼호투자 합자 회사예요. 자, 이렇게 삼호투자는 사실상 회사를 키워서 그 다음 나중에 엑시트하는 게 필요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이 삼호투자 들어온 이제 펀드의 일종이죠, 이런 게. 그래서 여기 삼호투자로 들어왔던 데들이 이제 이익잔치하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매각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를 매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가 사실 이 HPSP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HPSP는 누군가 인수가 들어갈 거다.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이 회사를 얼마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값어치를 높게 만들어서 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 2년 정도 후에는 이제 윤곽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 코스닥에서 13위를 하고 있어요. 시총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퍼가 한 30배 정도 나와요. 얘네들이 반도체 회사예요. 그쵸? 반도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티플을, 그쵸? 굉장히 높게 받고 있다. 거의 30배예요. 보통 반도체 회사들이 한 12배? 요 정도밖에 이제 멀티플을 못 받는데 얘네들 거의 30배를, 퍼가 30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퍼가 한 20배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30배를 받는다. 그럼 30배를 받을 만큼의 뭔가 얘네들이 동일업종이 12배 나오죠. 30배를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왠지 보여드릴게요. 재무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매출액이 점점 성장하는 이 뭐예요? 이게 매출액이 파란 거. 파란 나라를 보았니? 딱딱딱 올라가는 게 지금 뭐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쵸? 단기 순이익도 근데 계속 성장한다. 이런 회사 보셨어요? 가끔 있죠. 매출액이 더블 막 찍으면서 올라가는데 단기 순이익도 더블 올라가요. 그쵸?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사실은 얘네보다 좋은 회사가 상장사 중에는 없어요. 얘네가 원탑이라고 봅니다. 원탑. 매출액이 자, 얼마가 됐어요? 2배 이상 올랐죠. 이 2배는 아니지만 1.5배 정도 올랐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또 1.5배 이상 올랐죠.
매출액이. 그래서 지금 1500인데 그죠? 더 오를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수가 이거밖에 안 돼요. 300억. 수출이 얼마요? 1200억. 그러면 얘네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주 고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쵸? 실질적으로 제가 찾아보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어떻다? 주 고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에요. 대부분 수출을 한다. 그리고 이 수출하는 이 역량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출 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 매출 총이익이 엄청 늘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이 보세요.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자, 50%가 넘어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50%가 넘어요. 보세요.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뭘 하고 있어요?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크다.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떤 얘기예요? 앞으로 매출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산업 자체가 반도체 산업에서 얘네들 차지하는 포션에서 만약에 얘네들이 거래처만 늘려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이 회사는 여기에서 계속돼서 성장하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은 1600이지만 2023년에는 2000억을 넘어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쵸? 매출액도 증가하는 몇 안 되는 회사다. 그리고 경이적인 영업이익의 증가, 그리고 한국에서 거의 제일 높은, 제일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률 면에서 이익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분은 어떻게 된다? 지분은 현재 묶여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프레스토 제6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여기서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회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볼게요. 자,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애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저보다 어른들인데, 그 어르신을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 봅시다.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자, 일단 HPSP에 HSP 지분 현황을 볼게요. 그걸 보시면 프레스토 6호, 이게 조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합자회사라고 할게요. 합자회사. 이 합자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보유 지분이 40.41%. 그죠? 자, 그 다음에 10% 이상 주주는 누가 있냐? 한미반도체가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9.74%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합하면 얼마예요? 49%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40.41%인데
합자회사는 자본이니까 그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요걸 이제 지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찾았던 거 이제 제가 지웠네, 실수로. 왜 지웠지? 자,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프레스토 제6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출자자 5명이에요. 네, 5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이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66%를 들고 있어요. 그게 누구다? JLC 파트너스 주식회사라는 곳이에요. JLC 파트너스 주식회사, 여러분들 외우세요. 그러면 이 JLC 파트너스 주식회사가 뭐 하시는 분들이냐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 JLC 파트너스 주식회사 찾아보겠습니다. JLC 파스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제 요분도 요 정도 가지고 있는 거고, 최대 주주가 JLC 파트너스 주식회사에 강진규 대표가 있고요. 요 파트너스 주식회사 강진규 대표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대 주주 누구예요? 이준호 씨죠. 그럼 이 이준호 씨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이름이죠? 이준호 씨가 바로 NHN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NHN을. 자, 그래서 자, 프레스토 합자회사의 6호에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누구다? 그쵸? 자본 투자 가장 많이, 자본 투자 많이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JLC 파트너스. 여기에 최대 주주 누구예요? 바로 김준호 의장이다. NHN.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프레스토 6호는 뭐 남자 6호 이런 거 아닌데, 그쵸? 뭔가 이제 그런 느낌이네. 자,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썼어 내가.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JLC 파트너스의 이준호 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업무집행자는 이거를 이 프레스토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만든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출자자고, 그러니까 크레센도 에티쿼티 파트너스 유한회사가 6%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요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그러면 나머지 하나 둘 빼고 나머지 셋이 그 나머지 포션을 채우는 거예요. 대충 한 28% 정도 되겠네, 그쵸? 그래서 나머지 셋은 28% 투자가 돼 있고, 여기가 최대 투자자, 최대 출자자, 그리고 여기가 이 업무 집행자예요. 업무 집행자는 이 투자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경영하고 투자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유한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6%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가장 많이 투자한 이 최대 주주 JLC 파트너스가 지금 뭐다? 지금 현재는 이준호 씨, 이준호 씨란다. 김준호 씨, NHN 의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JLC 파트너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바로 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넣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안돼. 됐네.
말씀드릴게요. 자, NHN 이준호 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JLC가 있고, NHN을 지배하고 있고요. 이준호 의장이. JLC가 15.27%를 사들였고, NHN 주식. 그 다음에 JLC 파트너스가 11.11%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NHN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분이 이제 이준호 의장인데, 이준호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회사예요. JLC 파트너스. JLC 파트너스는 그래서 NHN이랑 독립되어 있는 그런 투자회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준호 의장이 가지고 있다. 자, 됐죠? 자, 그렇게 돼 있는데 JLC가 지금 어쨌든 간에 최대 투자자 LP로 이름을 올렸고, HPSP예요. 근데 이제 크레센도는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크레센도는 JLC 파트너스가 현재로서는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단순 LP다. 그래서 크레센도가 펀드를 통해 보유한 HPSP 지분은 거래소 규정에 따라서 2년 반 동안 보호 회수가 적용돼요. 그래서 투자금 회수 2년 반 후에는 그럼 투자금 회수가 들어가겠죠. 그때 JLC 파트너의 투자는 대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전략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걸 분석할 때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봐야 돼요. 뭐냐면, 자, 보세요. 이 HPSP라는 이 좋은 회사를 이제 2년 반 동안 이제 크레센도 쪽에서 이제 올려놓은 그런 이제 경영진들이 잘 경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술지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게 잘 돼 있고, 자, 그럼 이렇게 잘 경영을 해가지고 2년 반 후에 이 회사가 값어치가 2년 반, 이제 한 반년 지났으니까, 반년이 뭐예요? 1년 지났네, 거의. 1년 지났으니까 1년 반 후에는 더 큰 밸류를 가지게 되겠죠, HPSP가. 그러고 난 다음에 엑시트를 할 거란 얘기예요. 엑시트, 그렇죠? 엑시트를 해야죠. 엑시트를 할 건데, 그럼 크레센도가 어디다 팔 거냐? 입찰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공개 입찰, 이제 공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매각 진행을 하면서 이걸 또 어디다 맡겨 가지고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2년 반 후에 만약에 판다, 한 3년 지난 다음에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 JLC 파트너스가 만약에 그냥 엑시트 하는 걸 선택한다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란, 자, 봅시다. 이란 만약 JLC 파트너스가 엑시트를 선택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회사 주가는 앞으로 잘 갈 가능성이 높겠죠.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JLC 파트너스를 가장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가장 높은 가격에,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됐죠? 근데 만약에 이해를 볼게요. 만약에 크레센도 측에서는 지금 전략적 투자자 아니고요, 지금 단순 LP로 들어와 있습니다, JLC 파트너스는요. 그렇기 때문에 JLC 파트너스에 팔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보여준 건데, 근데 만약에 크레센도 측이 JLC 파트너스랑 뭔가 얘기가 돼서, 왜냐면 이제 가장 큰 LP니까, JLC 파트너스가 나 이 회사 인수할래, 내가 인수할래로 가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인수할 회사라면 물론 본인 지분이 제일 많긴 하지만, 그 회사 지분이 제일 많긴 하지만, 어쨌든 나머지 지분들을 자기들이 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회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눌러도 값어치는 올라가는 거니까, 값어치가 상승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분명히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눌릴 가능성. 이 안의 경우에는. 왜냐면 JLC 파트너스가 이 회사를 인수하려면 지분을 사들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투자금에서 엑시트 때 크레센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분 사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한미반도체도 엑시트 시켜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쵸? 이때 같이 엑시트 해버려라, 요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만약 이란으로 간다면은 주가는 계속 잘 갈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더 오를 주식이니까. 근데 만약 이안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오르다가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있다. 예. 왜냐면 이 지분들을 사야 될 거니까. 누가? JLC 파트너스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에 따라서 갈릴 거다. 그래서 내년 주가는 눌릴 가능성이 있고 올해는 그래도 주가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란인 경우에는 내년도 잘 가고 내후년도 잘 가고 이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 커질 것 같고, 이안으로 만약에 간다면 어느 정도 오른 이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란일지 이안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크레센도 측도 알 수가 없고, 그 크레센도 측은 자기들의 자본이익을 제일 많이 챙기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할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값어치를 계속 높이는 쪽으로 갈 거예요, 크레센도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 크레센도가 JLC 파트너스랑 뭔가 얘기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주가가 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레센도 입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높게 주고 팔겠죠, JLC 파트너스 쪽에.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란으로 가면은 이 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최적이 아니에요. 이게 이안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애매하겠다. 어느 정도 오르다가 이제 크레센도하고 JLC 파트너스 사이에 뭔가 좀 얘기가 오고 가면 그 다음부터 주가가 눌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결국 사야 되니까 이거를. 자, 이렇게 제가 말하는 근거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소설이지만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뭐 아니면 도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준호 의장이 NHN 지분이 얼마 없었어요. 그랬는데 JLC랑 JLC 파트너를 통해서, 그리고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참여함으로써 NHN 지배구조에서 본인의 비중을 엄청나게 높여버렸어요. 예, 그쵸? 처음에 분할될 때 네이버에서 떨어져 나올 때는 지분이 얼마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본인 지분이 18%에다가 JLC가 15.27%, JLC 파트너스가 11%. 그래서 이분이 회사에 대한 소욕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돼요. 아니, 사람은 쉽게 안 변하니까. 자, 그러면은 JLC 파트너스가 이 알짜 회사,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의 상장 회사 중에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HBSP를 어떻게 하겠다? 자, 이 박스권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주식을 제가 좀 일찍 발견했었더라면 여기서 투자하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쵸? 제가 좋아하는 딱 그 라인, 이거 돌파하는 라인에서 잡았을 텐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이거 전고 좀 뚫을 것 같아요, 못 뚫을 것 같아요? 지금 쌍봉 만들고 내려올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쌍봉 만들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게 쌍봉 만든 다음에 떨어지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인데 떨어지다가 저는 결국에는 얘는 이거를 돌파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왜? 최소한 올해는 돌파할 거라고 봐요. 올해 안엔 돌파하면 주가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퍼도 30배, 이게 30배가 아니라 더 높게, 제가 보기엔 한 4, 50배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올해 어쨌든 순이익이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쵸?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거고, 그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 얘네들 시총도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매출이 나쁘지 않게 또 올라갈 거라고 봐요. 잠깐 볼까요? 올해 분기 매출 얼마 나왔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분기 매출 볼게요. 자, 분기 매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분기 매출이, 자, 작년 1분기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요? 와,
587억이에요. 587억. 지금 371억이었는데 지금 587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1.5배 오른 거예요. 또 1.5배. 그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업이익도 거의 1.5배 올랐죠. 1.5배 넘어갔네. 그죠?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다가 그죠? 지금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했어요. 시작일은 5월 9일부터 시작해서 11월 9일까지 얼마를 사드린대요? 100억 정도를 사드리겠다는 얘기예요. 100억. 자기 주식 취득하겠다는 공시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100억. 그러니까 100억 정도는 자기 주식 그냥 사겠다, 이 얘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자기 주식까지 취득을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왜 이게 꺼졌지?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주식이 취득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기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쌍봉을 만들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를 2명한테 또 했고요. 행사 가격 23,600원에. 그래서 박필재 씨하고 백라코님 두 분한테 이렇게 부여 주식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이제 언제 줬나? 5월 9일날 줬어요. 5월 9일날. 5월 9일날 요때쯤 주셨네. 요때쯤. 요때 줬고요. 그 다음 나름대로 저점에서 준 거네.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무상증자를 했었어요. 3월 2일. 아, 그래서 제가 이때라도 좀 자세히 이걸 봤어야 되는데, 아, 이 주식을 놓쳤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쵸? 3월 17일 신주 배정 기준이었어요. 그쵸? 이때 권리락 때였어요. 그러니까 권리락 때부터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올렸다가 지금 조정받고. 그러니까 조정 받았을 때라도 봤으면 저는 이거 투자하자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신규 시설 투자에 들어갑니다. 자기 재본 대비 63%예요.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했고 333억을 투자했어요. 뭐 돈은 남아 도니까 얘네들. 그쵸? 그래서 생산 능력 제고. 자,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을 보니까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신규 공장을 또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성에다 만들었어요. 자기 장과 기업 공개 시 모집한 공모 자금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 이거 금액은 다 확보가 돼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공장 지으려고 막 그 해외 자본 끌어들이고 막 국내에서 유상증자 때리고 삼자 배정 때리고 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주 인수권 발행하고 뭐 전환사채 때리고 이런 회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들 돈은 충분하다. 야, 공장 까짓 거 자기 자본 대비 66%? 나 그거 많아. 대단한 회사죠. 그쵸? 그만큼 얘네들은 돈이 앞으로도 많은 회사다. 얘네들은 뭐 흑자도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성장하면서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으니까 대단한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걸로는. 그래서 시총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2조 1954억, 2조 2천억. 근데 이 시총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저는 더 있다라고 봅니다. 더 있다라고 봐요. 시총이. 왜? 이제 퍼가 30배인데 어쨌든 순이익이, 기업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거고, 기업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이 퍼가 만약에 그냥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기업 가치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펄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 펄을 꼭 맞춘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 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혹은 낮아질 수도 있지만 순이익이 높아지면 시총도 같이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람들이 사겠죠. 더. 자, 그래서 자, HPSP는요 우리가 여기서만 봤어도,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만 봤어도 여기서 잡으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약간 쌍봉 만들고 여기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한다. 혹은 이거 돌파할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주가 한번 업그레이드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도 주가 한번 업그레이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제가 여기 그어 놓을게요. 요 라인을 돌파해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박스권에 있던, 보세요, 박스권에 있던 이거 이제 이렇게 돌파하는 날 요게 나올 거예요. 요게 나올 수 있다. 요게 나오는 날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조정돼서 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지할 때 사셔도 되는데, 만약에 얘가 내려오는 척 하다가 갑자기 여기쯤에서 뚫고 올라가 버려. 그쵸? 이걸 뚫고 올라가는 그날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이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날 잡아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길 뚫는 날 잡아도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장 오늘 뚫을 수도 있어요. 오늘 잡아야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 첫 번째, 조정되면 사라. 조정되면은 분할로 사라. 음봉의 분할로. 근데 만약에 조정 안 되고 얘가 이걸 뚫는다. 그럼 제2의 요런 라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져가는 거지. 어차피 이거 안 깰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저항선은 뚫고 나면 지지선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캐파가 늘어날 거다. 그쵸? 캐파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갈 거고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럼 얘네들이 뭐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잘 오느냐? 어? 야, 특급 너 진작 이런 거 알려주지, 이 자식. 뭐 이렇게 늦게 알려주고 있어, 이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하필이면 이게 지금 봤어요. 제가 뭐 모든 종목, 특히 제가 시총 높은 거 잘 안 보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총 높은 것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시총 높은 회사들을 너무 배제하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총 높은 회사들도 조금 이제 제가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체크를 해나갈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사 역시 HPSP라는 이 회사 역시 대응 방식은 여러분 알려드렸고, 앞으로 향후 1, 2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갈지. 이란과 이안이 있었어요. 이란, 이안 둘 다 어쨌든 얘네들 주식은 올라갈 거다. 제가 보기엔 이란, 이안 상관없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려는 건 뭐예요? 얘네들 뭐하는 회사인데 그걸 지금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주요 제품 뭐냐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예요.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반도체 소자 계면의 결함이 감소시켜서 전자 이동력을 향상시키는 거에서 트랜지스터 성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며칠 전에 자세하게 봤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어요? 미래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의 역사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얘기를 드렸죠. 0과 2를 정기적인 그런 이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온오프 스위치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반도체라고 보이면 되는데, 반도체의 미래는 뭐다? 반도체는 굉장히 소형화되고 있고, 그쵸? 들어가는 모든 칩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소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형화되면서 뭐되고 집적화되고 있다. 그러면 소형화되면서 집적화되면은 이제 전자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고 막 그냥 점프해서 가버리고 막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공정화 관련된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뭐 10나노, 뭐 4나노, 2나노 막 이렇게 나노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점점 더 소형화, 집적화 시키고 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의 경우에 반도체 소자 계면의 결함을 감소시켜가지고 전자 이동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고집적과 고전력과 고속화에 따라서 낮은 누설 전류가 요구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킨 게 바로 제니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고압 수소 어널링 장비예요. 그래서 450도 이하의 온도 환경에서 100% 수소 농도를 유지해서 어널링을 극대화시킨다.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고온 어널링 장비에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1 ATM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됐는데,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비는 수소 농도 100%예요. 그리고 공정 온도가 저온으로, 얘네들보다 훨씬 저온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압력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고압으로 하고, 이게 글로벌 독점 기술이고, 얘네 특허를 엄청 내놔가지고 방어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3mm, 3나노미터, 3나노에서 16나노까지 이 공정이 적용이 된다. 3나노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는 16나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독점 기술이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기업들한테 다 나가고 있는 수출이. 근데 얘네들이 주로 어디에 이게 나가고 있냐?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지금 여러분들 시스템 반도체가 엄청나게 시장이 크죠, 그쵸?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죠. 여기는 이제 계속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곳이니까. 근데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도 납품되고 있다.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다도 이제 앞으로 갈 거라는 얘기죠. 그쵸? 어느 정도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도 만약에 납품이 된다고 시작하면 지금보다 매출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쵸? 그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정에, 후공정이나 전공정,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거고, 반도체 회사들이 전부 다 죽쓰고 있을 때 얘네들은 주가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쵸? 이거 뚫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충분히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원재료랑 생산 설비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생산 설비는 이제 지금 화성시에다가 짓고 있어요, 얘네들. 자, 착공은 2022년도 했죠, 이미. 그리고 시설이나 설치 이런 거 준공연도가 2023년에 준공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게 준공되고 나서는, 준공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건물이 1350평이에요. 그쵸? 꽤 크죠? 클린룸이나 이런 것들, 시설하고 뭐 이런 것들, 캘리포니아에 이제 연구시설 뭐 이런 것들 신설하거나 매입하는 계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2023년에 완료가 되면 얘네들 매출이 지금보다 더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더블 된다고 봅니다. 매출 더블 된다고 봐요. 그래서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갈 때는 매출이 더 오를 거다. 매출이랑 수주상 볼게요. 제품 매출, 고압수소 어널링 장비, 이게 수출이 더 많이 되고 있죠. 내수는 얼마 안 되고 있어요. 내수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쵸?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걸 계속 이제 사가고 있는 거고, 기타 매출은 별로 크진 않아요. 이게 다 했다. 고압수소 어널링 장비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필요하다. 왜? 나노 공정, 계속 나노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낮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그 품질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이제 수율로 따지는데 이제 불량률이 적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수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 수율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장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영업팀에서 굉장히 또 잘하고 있죠. 그렇죠? 아시아 영업팀, 뭐 이렇게 글로벌 영업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고, 판매 전략도 좋아요.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건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쵸? 저는 이런 핵심들만 얘기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신사업을 봐야 돼요. 얘네들 신사업은 그럼 뭐 할 거냐? 기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사실은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 낸드 플래시하고 디램 메모리 분야의 선도 기업 어디에요? 삼성 하이닉스. 공동 개발 계약 및 공동 평가 계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에 대한 초석 마련을 했고, 지속적인 고객사 현장 지원 및 기술 전략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런 건 뭐예요? 곧 나간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곧 나간다. 이건 뭐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하다. 왜냐면 여기들 수율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나노 공정이 낮아짐에 따라서 3나노, 2나노 가면서 점점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 커져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기로도 이제 가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소부장 회사들이 삼성 하이닉스에 거의 맞춰져 있는 회사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후려치면 후려쳐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뭐 너희 줄까 말까? 아예 안 주면 그만이야. 이렇게 되는 거. 우리 해외에다 주기도 바빠.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따라잡아야 돼요. 누구를? TSMC를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TSMC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수주 현황 이런 거는 비밀이다. 그래서 상대방 영업 손실에 저기 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 쪽이니까 TSMC랑 직간접적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밝히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는 이제 제 소설입니다. 이건 오피셜 아니에요. 오피셜 아니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소설 쓴 거예요, 그렇죠? TSMC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따라잡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쵸? 삼성 입장에서도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신사업에서 낸드랑 D램도 가겠다는 얘기니까 결국 삼성이랑 하이닉스랑도 앞으로 매출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돈이 남아가지고 단기금융 상품에다가 큰 돈 넣고 막 이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연구개발 계속하고 있어요. 훌륭하죠, 그렇죠? 연구개발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연구개발 이렇게 5% 3% 이거 연구개발 좀 줄었어요. 매출액 때문에. 매출액이 갑자기 커지니까 기존의 연구개발비가 뭐 크게 뭐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쵸? 이렇게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이렇게. 이건 이제 한 분기니까 좀 더 늘겠죠. 그래도 뭐 4를 곱해봐도 뭐 그렇게 좀 연구개발비가 크게 늘진 않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요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매출액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 연구개발비 비율을 얘네들 굳이 높이진 않아도 그냥 현상만 유지해도 낮아지는 거죠, 저런 건. 그리고 여러분 특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포공하고도 같이 했어요. 3차원 플래시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중수소 회수, 두레툰 포, 이게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 열 처리 방법 이런 것들. 3차원 플래시 메모리 소자. 자, 이런 거 들어간다는 얘기 뭐예요? 이제 3차원 플래시 메모리에도 얘네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언제예요? 이렇게 2018년도에 나왔고 다 2037년 막 이래요. 특허 완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낸 거는 요런 것들이네, 그쵸? 3차원 플래시 메모리 이런 것들 좀 최근에 낸 거예요. 자, 이렇게 돼가고 있다. 자, 이제 요 정도면 이제 HPSP에 대해서 제가 뭐 지금 뭐 국내에 나와 있는 레포트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에서 분석해 놓은 거 뭐 다 포함해서 저보다 HPSP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 놓은 거는 없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HPSP 이 회사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를 감안해 가지고 잘 판단하면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회사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 회사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려오면은 조정 주면 좀 살 필요 있고, 혹시 여기서 만약 뚫고 올라가 버리면 그 뚫는 날 사셔야 된다. 요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샀어요. 외국인들이 좀 샀고, 프로그램이 좀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인 프로그램이 좀 사고 있고, 중요한 건 누가 사고 있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연기금이 사고 있다. 연기금이 1, 2, 3, 4, 5, 6, 7, 8 8일 연속으로 사고 있어요. 연기금도 저처럼 꽂힌 거죠. 드디어 본 건가요? 이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보기엔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